코딩내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제20강 그래프 출력과 클래스입니다. 책에서는 1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몇 가지 검색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13장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그래프 출력 외에도 여기 지금 제목이 그래프 출력과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상속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래프 출력을 위한 어, 상속 어, 그래프 출력으로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한 클래스를 만드는데 그 클래스를 상속해서 이제 상속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모기지론의 상환 금액에 대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상화해서 이렇게 예제를 만들었는데요. 음,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클래스 구현보다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바꿔 말하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매플로립이고요. 그 외에도 뭐 시본, 뭐 플랄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플로립이 가장 기본이고 또 많은 파이썬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에서 이 매플로립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저희가 매플로립을 주로 사용하겠고요. 음, 다른 도서에서도 아마 쉽게 매플로립을 사용하는 과정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특히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 판다스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이 들어있는데 역시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의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플로립을 맨 처음 사용할 때 파이썬의 다른 패키지처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이 매플로립의 플로팅,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 클래스는 이 파이플롯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용적으로 매플로립 파이플롯을 임포트하게 되는데요. 이 파이플롯이라는 이 패키지 이름이 좀 길다 보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PLT로 줄여서 임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임포트 문의 없이 그냥 PLT만 보더라도 이거 매플로립을 임포트해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LT의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 함수는 이제 플랫 함수입니다. 그래서 플랫 함수에 x축과 y축 값을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로 전달을 하면 그래프를 아래처럼 그려줍니다. 지금 보면 그 x축에 1, 2, 3, 4에 4개의 그 x축 값을 넣었죠. 근데 매플로립은 자동으로 그 사이에 있는 값도 적당하게 이렇게 x축의 값을 표시해 줍니다. 또 y축은 1, 7, 3호라 1일 때는 1, 그 다음에 2일 때는 7, 네, 7값, 그 다음에 3일 때는 3, 그 다음에 4일 때는 y축 값이 5인 것을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4개의 좌표에 대해서 선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매플로립, 이 플랫 함수의 기본 설정이 파란색의 선 그래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 그래프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plt show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이 plt show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plt show를 끝에 이렇게 넣어주는 습관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필요가 없고 또 강의에서는 또
지면에 제한사항이 있고 하니까 PLT-CO를 모든 코드에 다 이렇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에서도 저자가 PLT-CO를 이렇게 호출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T-CO가 있는 코드와 PLT-CO가 없는 코드를 만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PLT-CO가 명시적으로 그래프를 출력하라는 함수 호출이고요. 이 PLT-CO가 없더라도 일부 환경, 콜앱이나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그래프를 잘 그려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간단하게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매플로립에는 몇 가지 그래프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피겨인데요. 피겨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담고 있는 캔버스 같은 그런 객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 오타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 저희가 앞서에서 그냥 플랫 함수를 바로 호출했을 때는 암묵적으로 피겨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하지만 이 코드에서처럼 저희가 피겨 객체를 명시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피겨 객체를 만들 때 저희가 번호를 붙여서 그 객체를 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호출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PLT 피겨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피겨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저희가 1, 2, 3, 4, 1, 2, 3, 4라는 XY축에 해당되는 두 개의 리스트를 전달해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파란 선,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피겨 객체 두 번째 거를 하나 만듭니다. 이때 번호를 다르게 해줘야 되겠죠. 2로 저희가 EB로 정해줬고요. 물론 다른 번호 100으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 두 번째 그래프에 역시 플랫 함수를 호출해서 X축은 1, 4, 2, 3, Y축은 5, 6, 7, 8을 그리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피겨 객체 이제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고요. 1, 그다음에 4, x가 4일 때는 6이 되고요. 그다음에 x가 2일 때는 7, x가 3일 때는 y 값은 8로 되는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피겨 함수와 플롯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캔버스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때까지는 화면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 코드가 다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PLT show 함수를 호출했을 때 비로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가상의 객체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PLT2에 save P에 그려진 그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save figur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figure 2의 그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장할 파일 이름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figure add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figure라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연속해서 plot, save fig 이런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런 함수들이 적용되는 figure는 바로 위에 있는 figure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figure 함수를 호출하고 연이어서 연속적으로 어떤 매플로립의 함수를 호출하면 바로 직전에 선언한 figure에 해당되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작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저희가 피겨 1으로 돌아가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피겨 1을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저희가 플롯 함수를 호출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피겨 1에 다시 그려지는데요. 이때 좀 중요한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는 X축과 Y축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전달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개의 리스트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 플롯 함수는 암묵적으로 이 한 개의 리스트가 y축 값이라고 간주를 하고요. x축 값은 이 y축 값에 해당되는 리스트나 numPy 배열의 인덱스로 x축 값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5는 x축 0에 5가 되고요. x축 값은 이제 1이 되는 1에 6 값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x축 값이 2일 때 10포인트에 y축 10일 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3일 때는 3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약에 x축 값이 0부터 시작한다면 명시적으로 x축 값을
지정하지 않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Y축값만 전달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살펴볼 점은 이 피겨1 객지의 플롯 함수를 두 번 호출하게 된 건데요. 첫 번째 호출하고 두 번째 호출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플롯 함수를 호출했을 때 하나의 피겨의 그래프에 겹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지금 왼쪽 그래프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그래프가 그려질 때 매플로립은 자동으로 몇 개의 색상을 돌아가면서 그래프를 구별해서 그려줍니다. 맨 처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총 10가지의 색을 디폴트로 정해놓고 플롯 함수를 칠 때마다 다른 색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서 그래프 사이에 구분이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세이브 피겨 함수를 마지막에 호출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피겨1 객체를 저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장이 됩니다. 네, 이 코드를 실행하면 사실 그래프는 이렇게 세로로 그려지는 건 아니고요. 가로로 길게 그려지겠죠. 하지만 슬라이드에 담기 위해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겠죠. 뭐 X축이나 Y축 값 혹은 이제 제목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PLT의 타이틀 함수입니다. 제목을 쓰는 게 타이틀 함수고요. 그 다음에 X축의 레이블을 쓰는 건 X 레이블, Y축의 레이블은 Y 레이블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매플로립의 플롯 함수는 파란 색깔의 선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그려줍니다. 하지만 제가 뭐 다른 종류의 그래프를 사용해서 다른 종류의 스타일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다른 색깔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이 values 값 다음에 저희가 문자열로 KO 이렇게 지정하면 K가 블랙이고요. 그래서 검은색 그래프가 그려지고 검은색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동그라미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저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이 어떤 표시, X축과 Y축의 교차점 부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하는 이 방법을 저희가 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제 동그라미 마커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뭐 삼각형, 뭐 십자가 모형, 별표 모양, 뭐 사각형 등등 다양한 마커가 있습니다. 네. 매플로립의 온라인 문서를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매플로립은 한글로 이렇게 X축과 Y축의 레이블을 쓸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고요. 한글로 쓰려고 하면 몇 가지 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매플로립을 사용한다 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이렇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정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콜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자원이니까요. 여기에는 사실 한글 폰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 폰트를 수동으로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실행이 되는 모습은 그 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 책에 같이 번들로 제공되는 GitHub 노트북을 참고하시면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해서 한글 폰트로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또 콜앱에서 직접 실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니코드 마이너스는 저희가 한글 폰트에 유니코드 마이너스 기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프에 어떤 마이너스 부호를 쓸 때 마이너스 부호가 적절히 표현이 안 되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니코드 마이너스를 false로 줘서 일반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 폰트를 사용할 때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매플로립에는 설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RC 파람스 이 디렉
딕셔너리에 여러 가지 설정을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선 두께나 그다음에 제목 폰트의 크기, 그다음에 레이블 폰트의 크기, 그다음에 축의 텍스트 크기, 그다음에 음, 축에 있는 눈금 크기, 또 아까 말씀드린 마커, 동그라미나 뭐 별표나 십자가 이런 마커의 크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예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범례, 레전드를 그래프에 포함할 수 있겠죠.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경우엔 각각의 그래프를 저희가 셀로 구분하지만 그래도 좀 어,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까 각 그래프가 어떤 값인지를 이제 범례로 저희가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럼 범례의 텍스트 크기 등을 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되는 기본값들은 RC8함 지정을 하고요. 이외에도 푸름수나 각각 별도의 그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사이즈 값을 또 추가로 지정해서 크기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일부 기본값들은 함수 매개 변수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이 선 그래프와 그다음에 동그라미 마커를 사용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책 전체에서 저희가 그래프를 전문적으로 많이 알아두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음, 어, 강의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그래프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 매플로립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쓴 다른 책인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매플로립의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5장과 6장에 이 내용이 좀 압축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플로립이 맨 처음이라 좀 어렵게 느껴진 분들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빌리셔서 5장과 6장만 한번 살펴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좀 더 익숙하게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매플로립을 소개해 드렸고요.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어, 아주 널리 사용하는 그래프 그리는 라이브러리고요. 앞으로 이 매플로립을 사용해서 계속 저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주제인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몇 개의 장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